이제 아까 이제 오늘 주제 자유의지와 이제 결정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대성 이론이나 그 양자역학 관점에서 자유의지는 없다. 이게 이제 거의 합의된 사항이다 이거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쫙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뭐 이런 것들 자세한 어떠한 그 세부적인 세론적인 얘기는 이렇게 물리학, 현대 물리학에서 잘 설명한 동영상을 참고하시고, 제 방송은 인드라 방송은 이런 어떤 큰 흐름만 이제 얘기할 때 영감을 얻는 방송, 다른 이들 이렇게 그 다른 분들에게 대중 강연 하시는 분들에게 영감을 주는 방송이라고 할 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 큰 그림에서 인드라 강조하는 건 첫 번째 원칙은 존재론과 인식론이다. 존재론은 뭐냐? 신이 있느냐 없느냐? 존재론이에요. 인드라가는 그거 절대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절대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다. 신은 있다. 인간은 신을 모른다. 이게 절대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사실.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인간이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저는 천년 뒤에도 신은 모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은 있고 신은 모릅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 절대 진리예요. 이거 하나는 타임머신 타고 아무리 미래로 가도 변하지 않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철학적인 과제, 물리학적인 과제들은 존재론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스티브 호킹이나 아인슈타인에게 신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질문 뭐하러 해요,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은 존재론적인 얘기를 할 자격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이 친구들이 유튜버 애들이 의식이 있네 없네 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과학적 차원에서 얼마든지.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 상대 진리일 뿐이에요. 영혼이 있네 없네, 귀신이 있네 없네, 그건 상대적 진리예요. 상대 진리. 그 상대 진리라고 해서 무시할 건 아니죠. 지금 과학적인 입장에서 과학적 대상으로서 과학적 영역 안에서는 귀신은 없죠. 신도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영역 안에서. 왜냐하면 과학적 영역 안에서는 신은 탐구 대상이 아니거든. 대상이 아니에요. 과학 대상이 아니야. 영혼도 마찬가지로 과학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일부의 초심리학 학문 분야에서는 이 영혼도 그러한 연구 대상에 있긴 한데 주류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죠. 아무튼 연구는 되고 있어요. 꾸준하게. 중요한 것은 과학자들이 열심히 상대성의 아인슈타인이나 양자역학 이런 공부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을 섣부르게 과학자들이 아무리 신은 없다고 합의를 낼지라도 그거 절대 진리입니까? 아니지. 상대 진리일 뿐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편해. 뉴턴이 어떻게 생각했어? 시계공 신이 있는데 우주를 딱 만들고 나서 그 다음 또 우주에 관여를 안 했다. 이게 시계공 우주론 아닙니까? 뉴턴. 오늘날 그거를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이 얼마나 돼요? 그 뛰어난 뉴턴이 얘기했을 때는 다들 그렇게 과학자들이 받아들였잖아. 오늘날의 스티브 호킹이나 아인슈타인이 무슨 얘기를 하건
상대성 이론에 관해서는 인들아 존중하는데 과학적 이론을 벗어나서 신이 있다 없다, 예, 뭐 스티븐 호킹이 있다 없다 한다도 신경 안 써요. 권위가 없으니까. 스티븐 호킹한테 뭐하러 신이 없냐고 얘기해. 스티븐 호킹이나 아인슈타인한테 뭐하러 신이 없나 그 얘기를 하냐고요. 예, 그런 마당에 일개 유튜버 안 될 것 같은 애들이 무슨 뭐 신이 있나 없나 뭐 얘기해봐야 나한테는 그냥 개그지, 개그. 그냥 잠정적인 합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상대 진리이고 그런 여론조사일 뿐이지. 여론조사 과학자들 100명 모아놓고 한 60명, 70명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 그러냐? 또 30명이 혹은 10명이 신이 있다 라고 여길지라도, 아, 그렇다고 해서 신이 없나? 여론조사로 신이 없냐로 따질 겁니까? 아니잖아. 예? 단 한 명이, 예? 99명의 과학자가 신이 없다고 여겨도 단 한 명이 오를 수도 있죠. 확률적으로 적더라도. 그쵸?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난 방송에 얘기했잖아. 대부분은, 예, 칸트 철학 수준에서 대부분은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 이런 창조과학, 뭐 이런 어떤 유사과학,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과하게, 그리고 또 언론이, 찌라시가, 이런 건 찌라시라고 얘기하는데, 찌라시가 이런 질문을 자꾸 유도하면은 과학자들도, 예, 우리 어떤 식으로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어떤 과학자로서는, 예, 과학자가 아닌 그냥 인간으로서는 신을 믿지만 과학자로서의 견지에서는 신이 없다고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예. 내가 그런 과학자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전 신을 믿지만 내가 만약 과학자라면, 아, 현재 과학 어떤 좀 연주에서 보면은, 예, 신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막 찌라시가 막 난리 피우고 그러면 뭐 안 될 것 같은 애들이 뭐 그냥 강의나 잘해요. 예.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 저는 신경 써요. 여러분 그런 걸 흔들 거면 아예 신을 믿지도 마. 전 수십 년간 무신론자였어요. 자유파시였잖아. 예. 그 정도로 흔들 거면 아예, 예, 신 믿지 마세요. 예. 그런 걸로 거기에 막 자기 멘탈 흔들 거면 믿지 마세요. 아예 차라리. 안 믿는 게 세상에 도와줘. 세상은 돕는 거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N 차원에서 이 12매스 친구 아주 아주 이게, 예, 차원이라는 게 수학적인 데서 나온 거예요. 처음에 문제 제기가. 그래서 78%. 예. 그리고 52%. 예. 30%. 그래서 차원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 예, 거리라는 게 있는데, 예, 차원이 무한대로 가면, 예,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의 차이가 없어진다. 이거 우리가 실감할 수 있죠? 네, 예를 들면 똑같은 비유는 아닌데, 예,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여러분과 우리 가쿠토님, 카시아님 구별이 됩니까? 그냥 다 같지 뭐. 우리 그잖아. 그리고 더 가까이 지구 안에서도, 예, 우리가 백인이나 흑인을 볼 때 얼굴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예, 백인들이 이 동양인 볼 때도 얼굴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예, 그런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딱 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그래서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하느냐, 차원 감소하느냐, 이것도 이제 GDP4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게, 예, 왜 차원 감소가 필요하냐? 계산하기 편하라고 하는 거죠. 계산하기. 예, 예,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 우리가 이제, 예, 데이터를 뽑을 때 어떻게 하죠? 아, 수식을 만들 때,
비례한다. 유명한 그 아인슈타인의 MC 스퀘어. 엄밀히 얘기하면 MC 스퀘어가 아니겠죠. 거기에 분명히 오차가 나는 게 있어요. 오차가 나는 게.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선 그런 것을 충분히 무시하는 거예요. 예? 어떤 데이터라도 일직선으로 딱 좌표에 딱 찍고 일직선으로 나타나는 데이터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일직선을 걷을 때 대부분 그 일직선 내에서 다 찍혀 있으면 아 이거는 예? 도시 예? 수식으로 만들어도 되겠다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런 오차들을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오차를 무시해도 되니까. 그쵸? 그게 차원 감소예요. 말하자면. 예. 엄밀하게 막 따지면은 다 막면 뭐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계산이 복잡해지고 정신이 하나도 사나워지니까 예, 무시할 만한 것들을 최대한 무시하고 예, 얼추 맞는 걸로 수식을 딱 만든다. 차원 감소. 그리고 이게 역산이에요. 역산. 예, 말하자면 역산. 인드라가 얘기했죠. GDP4 얘기할 때 역산. 예, 그 얘기를 12매스가 잘 얘기했네. 예를 들면은 예, 그 뭐죠? 예, 16에 25의 16%는 얼마냐? 예. 근데 그거의 값이나 예. 16의 25%는 얼마냐? 계산은 16의 25%가 훨씬 빠르죠. 4 이렇게 딱 나와요. 근데 25의 16%는 막 계산해야 된다 이거죠. 답이 쉽게 안 나온다 이거지. 왜?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인도 애들은 19구단 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때부터 인도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9구단을 외우지만 예, 인도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19구단을 외운대요. 그런 차이인 거죠. 그렇죠? 학습. 학습뿐만 아니라 오래되게 인류가 또 그런 것처럼 오래된 학습이 있어요. 남는 게 있다고. 예, 그러한 것들에 대해 익숙한 것이 우리 인간에게 새겨져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예, 16의 25%는 쉽게 암산이 되는데 예, 25의 16%는 암산이 쉽지 않다 이거죠. 저도 쉽지가 않아요. 네. 이런 것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12매스 네. 엉뚱하지만 이게 엉뚱한 거야. 엉뚱하지만 일리가 있잖아. 엉뚱하지만 일리가 있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GDP4에 적용하면 GDP4는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인간과 유사한 그러한 경로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엉뚱하지만 일리가 있잖아요. 인들한 역순. 이거는 오랫동안 이분이 수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인드라가 그 학력고사 때 이렇게 역산으로 풀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이분이 그러니까 문제는 수학 학력고사 예를 들어 학력고사 얘가 예? 질문이 25의 16%가 얼마냐? 시간이 많이 걸려 계산하려면. 근데 이거를 인드라가 이 방식으로 안다면 어떻게 해요? 예. 역산해 가지고 예? 16의 25%를 구해서 값은 같으니까 그렇게 계산해 버린다 이거죠. 이것과 또 다른 게 뭐죠? 인드라가 얘기했던 게 그 복리이자 구하는 거. 예를 들면 GDP 구하는 거. GDP 한국의 GDP가 뭐 예를 들면 2조 달러인데
만약에 연평균 매번 경제 성장률이 뭐 3%라면 매년 똑같이, 그러면 이것이 GDP가 2배가 될 때, 그러니까 4조 달러가 되려면 몇 년이 걸려야 되냐? 그러면 1 플러스 뭐 0.몇 뭐 0.03 뭐 이러면서 0.3 뭐래, 아니 뭐 0.3 막 하면서 막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내가 얘기해 줬잖아요. 예, 뭐냐? 매년 3%, 예, 매년 3%로 된다. 그럼 3으로 나누면 된다 이거죠. 간단하게 2배가 되는 거. 예. 답이 나온다. 2배가 될 때가 언제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78대 22 황금 비율, 이런 것들, 이게 뭐냐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이런 TV 화면 있잖아, 황금 비율 78대 22 이런 거에 지배되고 있다고요.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이거는 차원 감소다. 근데 이제 차원 감소라는 게 방법론이 있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이 차원 감소에서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이것도 방법론에서 차원을 감소시키면 훨씬 더 좀 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차원 감소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가 3차원에서 2차원, 2차원에서 1차원, 한 차원 낮춰서 우리가 봤을 때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것이고,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과정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가 지금 3차원이지만 4차원을 생각할 수 있게 된 여지를 만든다 이거죠. 이 과정이 되면 이 과정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원을 낮추면 결정론과 자유의지가 구분이 확연해져요. 이 얘기 왜 하느냐? 사형수는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사형수의 책임이 없다.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유전자 탓이다. 그렇게 주장하면 무죄입니까? 살인자는? 아니죠. 사형 선고해야죠. 무기징역이는. 왜? 책임이 있으니까. 지금 차원은 낮은 차원이죠. 자유의지인지 아닌지가 뚜렷해요. 야동을 본다고 모두가 강간합니까? 아니죠. 야동을 봐도 강간하는 사람이 있고, 야동을 봐도 강간하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있죠. 그건 모두가 야동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죠? 여자 치마 길이가 짧으니까 강간당해도 싸다, 이런 논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시 말하면 차원을 낮추면 우리는 문제 해결에 좀 더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역으로 생각하면 차원을 높일수록 어떻게 되죠? 결정론과 자유의지가 만나게 된다 이거죠.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차이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나는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기꾼들이, 인간 예수 메시아로 주장한 만이교 파시스트 반쪽 일성이 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무슨 짓을 하건 자기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기 때문에 살인을 해도 다 죄가 없는 거죠. 아니다 이거예요. 죄가 많아. 죄를 물어야 돼요. 걔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존재로 인양 포장한
인식론에 불과하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인드라가 얘기하고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것은 존재론이 아니에요. 인드라는 존재론에서 얘기한 적 없어요. 그냥 절대 진리만 얘기할 때만 존재론 얘기하는 거지 나머진 다 인식론이에요. 이게 이렇다. 의식이 있냐 없냐 이거는 존재론이 아니에요. 인식론이에요. 난 이렇게 본다. 저 사람 저렇게 보냐? 인식론이지 존재론이 아니라고. 신이 있냐 없냐 그거조차도 우리는 인식론 영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고 몰라요. 그러나 인격신이나 자연신은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역사에 나타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식론적 영역에서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 차원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상대 진리지만 그 얘기를 인들은 했고 이것을 이렇게 결정론과 자유의지를 하나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신밖에 없죠. 차원이 높으니까 고차원이니까 영성이 깊으면 그것을 하나로 보겠죠. 허나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그 상상력을 발휘할지라도 그 안에 오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아무리 쌈박한 논리를 지금의 어떤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보다 더 뛰어난 과학적 이론을 만든들 결정론과 자유의지는 1이 아니에요. 결정론은 결정론이고 자유의지는 자유의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간이 확인종이다 백인종이다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게 유전자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간과 침팬지가 결정적으로 나눠지는 것도 미세한 유전자 차이 때문이에요. 그 미세한 차이의 오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지금 무시해도 되지만 그 인식론의 한계고 인간의 한계예요. 그거는 그냥 오차범위다 생각해서 무시하면 해도 되는 지금 당장은 무시해도 되지만 언젠가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오차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화성으로 가던 로켓이 망한다든가 그 오차 때문에 지구로 오는 혜성을 놓쳐가지고 지구가 멸망한다든가 이럴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오만하면 안 된다. 인간은 신이 아니다. 얘기를 일관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과학자는 신이 아니야. 과학자 합의가 아무리 뭐라고 한들 그건 그냥 잠정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학자들이 신이 있네 없네 신이 어떠냐 뭐냐 떠들든 그건 잠정적 합의일 뿐이에요. 신학자들이 떠드는 것도 목사가 떠드는 것도 스님이 떠드는 것도 목사님이 떠드는 것도 뭐 신부가 떠들든 뭘 하고 떠들건 뭐 참 다 신이 아니잖아. 신부 사제가 신입니까? 목사님이 신입니까? 뭐 성철 스님이 신이에요? 붓다가 신입니까? 신 아니야. 인간이야. 예수님만이 신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아인슈타인서부터 무슨 공자 노자 다 인간에 불과해. 그 인간은 다 오류가 있어요. 아인슈타인도 오류가 있었잖아. 뭐 양자역학이 아무리 지금 뛰어나도 양자역학 우리가 잠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게 오류가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상대성 이론도 마찬가지고. 지금 잘 맞을 따름이야. 딱히 무리가 없어. 저는 그걸 무시하지 않아요. 아인슈타인 좋아하고 상대성 이론 많이 인용하고 양자역학도 그렇고 절대 진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신만이 절대 진리고 과학이든 사회 뭐든 다 상대 진리일 뿐이에요. 그걸 절대시하는 것 자체에서 바로 파시즘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신이야, 무효리야, 반쪽일성처럼, 일왕처럼, 흥룡애처럼, 반쪽노면처럼 사죄 안 하잖아. 자이파쇼 반쪽미당 사죄 안 하잖아. 왜 안 해? 지들은 항상 옳아야 되니까. 파시스트야, 파시스트. 사과를 못해, 걔네들은.
파시스트이기 때문에, 좌파시오기 때문에 사과를 안 못하는 거예요. 걔네는 기본적으로. 예? 반쪽일성이 제대로 사과하는 거 봤습니까? 파시스트니까. 일왕이 제대로 사과해요? 안 하지. 일왕은 사과했어요. 일왕은, 예? 오늘의 일왕은 인정해요. 인드라가. 예? 인간으로 돌아온 일왕이기 때문에, 예, 저는, 예, 근데, 예? 태평양전에 직전에 일왕은 사과를 못했어요. 할 수가 없어. 살아있는 신이니까. 파시스트인 거죠, 여러분. 예? 인간은 늘 틀려. 99번 맞더라도 하나는 틀게 됐어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나 뭐 양자역학이나 스티븐 호킹은 다 마찬가지예요. 예? 유튜버 따위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뭐 확신을 가지고 떠들어. 안 그래요? 그냥 잠정적 합의, 여론조사다. 잘 맞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비유하면 이제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면은 마법과 뭐 다를 바가 없어진다, 이렇게 좋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비유를 하면, 판타지 소설을 많이 본 분들은 오히려 현대 물리학을 이해하는데, 특히 그 마법사가 중심인 판타지 소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 생각에 현대 물리학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예. 오히려 지름길을 더 많이. 그러니까 판타지 소설 작가거나 판타지 소설 매니아들은 훨씬 더 다른 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현대 물리학 이해에 더 남들보다 빠르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비하면 판타지 소설에서 악마를 소환하잖아. 흑마법사가. 악마들이, 예? 강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예. 이 마계에서의 힘이 100이라면 인간계 중간계로 딱 나왔을 때는 100이라는 힘을 다 못 써. 예. 거긴 마계고 여기 중간계니까 시스템이 다르네. 개가 달라. 예. 판이 다르다 이거야. 판이 다르니까 자기가 주인공인 판이 아니니까. 예. 인간이나 드래곤이 주인인 판이니까, 예. 힘이 약화된다. 이런 거죠. 예. 이러한 비유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예. 현대 물리학에서 중요한 것은 필드, 장이다 이거. 판. 예. 뉴턴에 따르면은 중력이라는 것은 두 물체 사이의 끌어당김이 중력이잖아요. 근데 현대 물리학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중력장으로 설명해요. 예? 중력장이 두 물체 사이의 관계를, 예? 설명합니다. 중력장이 있고서야 중력자도 있고 중력파도 있는 겁니다. 예, 중력장이 없으면 중력자도 없고 중력파도 없는 거예요. 따지면. 예. 전자장이 있기 때문에 전자기파, 빛이 있는 거고, 예?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양자장이 있기 때문에 양자가 있는 겁니다. 판이 깔려야 뭐가 있는 거예요. 판이 없으면 양자도 없고, 예. 판이 없으면, 예. 중력도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판이 뭐냐, 판. 예? 시공간. 예? 판이 뭐냐? 예. 우리 시공간의 이해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시공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요. 이렇게 시스템. 그래서 이 시스템을, 예, 판타지 소설로 비유한다면 뭐냐? 마법진이다. 예, 마법진. 아시아 마법진. 마법진 하면 마술사가, 마법사가, 예? 수식을 막 세워놓잖아. 수식 세워놓은 게 뭐겠어요? 그게 물리학 공식이죠. 새겨놓고, 예? 여기에 마정석 뭐 이런 걸 좀 깔아줘야지. 에너지를 깔아줘야 돼. 이게 뭐죠? 전압을 가하는 거고. 안 그래요? 예. 마법진. 예. 지구는 왜
예, 지구에서는 마법을 왜 부리지 못해요? 만화가 없으니까. 만화가 있더라도 희박하니까. 예,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 예, 그 판타지 소설 많이 보신 분들은 현대문학을 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인격신, 자연신. 인간은 이렇게 요 아파트, 인천 영동도 계건물 아파트. 예. 원래 이렇게 멀리 있으면 이렇게 멀리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차 타고 쭉 가면 그 건물이 점점 커져야 되죠. 근데 착시 현상 때문에 그 건물이 커지지 않고 그대로야. 왜 이러냐? 착시 때문이다. 인간은 이체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은 이거는 착시 현상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 착시 전문가도 이렇게 처음에 헷갈릴 정도로 우연히 겹친 건 사연인데, 중요한 건 인간은 늘 이런 착시를 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도 인간의 어떤 착시 그걸 넘어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경험으로서, 그 다음에 과학적인 결과, 역사적 유산 이런 것들을 학습함으로써 요런 건 착시야 하면서 이렇게 아는 거죠. 인간은 이차원적이다. 그 시각이,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2차원으로 보고,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인드라를 3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 2차원으로 보죠. 어디까지나 그림자나 이 원근 때문에 인드라 얼굴을 3차원적으로 본다고 착각할 따름이지, 실제로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에 인드라 얼굴은 2차원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78대 20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직관이야. 우리 인간, 대다수 인간들은 78대 20이야. 2차원이니까. 2차원으로 우리는 봐요.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3차원이지만 우리가 보는 건 2차원이에요. 한 차원 낮춰서 본다고. 한 차원 낮춰서 봐야지 더 잘 보이니까. 2차원으로 봐요. 그러니까 78대 20인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경제를 설명할 때, 뭐 과학을 얘기할 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XY 좌표거든. 여기다 하나만 더해서 XY Z까지 나가도 헷갈려. 우리는 막 정신없어. 그냥 가장 간단한 게 XY축이야. 시간은 흐르는데 생산량이 뚝 떨어져. 시간은 흐르는데 X축 생산량이 늘어나.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돼. 그쵸? 2차원이잖아. 2차원. XY 2차원. 모든 게 그래요. 아니 뭐 이거 무슨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무슨 뭐 경제 성장률 따지건 뭐 하건 다 XY축이야. 변수 딱 2개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변수 이거 하나하나씩 해서 변수 여러 개를 합친들 다시 그 종합한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하는 거지. 사실은 다 우리가 복잡하긴 하지만 기본은 우리는 78대 22 2차원적으로 딱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다 원해. 쉽고 이해되고. 그렇죠? 78대 20 잊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 빠르게 다시 정의. 존재론이 아니라 우리는 과학이든 신학이든 인격신이든 자연신은 모든 것들은 다 인식론 영역이지 존재론 영역이 아니다. 뭔가 존재론 영역으로 뭔가 얘기하면 그건 사기치는 거다. 경계감을 가지셔야 된다. 존재론은 칸트 철학에서 딱 끝나면 된다. 신은 있다. 인간은 신은 모른다. 이렇게 거기서 끝나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차원 감소. 우리는 이렇게 2차원으로 본다. 두 번째 얘기. 2차원으로 본다. 우리는 78대 20이다. 그렇죠? 두 번째 얘기. 인식론 78대 22 강조하는 겁니다.
쭉 보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 이거 엉뚱하면서 지난 얘기했고, 예. 그래서 조건 이론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인드라 같이 얘기하면 예. 돼요. 뭐 좀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 쭉 보고 이건 괴델 얘기하는 거고요. 예. 수학의 공리도 약속이에요. 약속에서 시작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버트란트 러셀도 인정한 거고 얘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을 신으로 여겼다가 버트란트 러셀이 유클리드 기하학도 완전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세 번째, 26차원 11차원 촉근 이론 오컬트 오늘 주제죠. 얘들아 몇 번 얘기했죠. 그 신지아케 뭐 블라바츠키 얘가 누구야? 근데 얘네들은 몰라도 크리슈나무르티 한때 한국에서 꽤 유행했던 애잖아요. 인도 철학자, 수행자. 예, 크리슈나무르티가 속한 데가 이 신지아케였습니다. 신지아케를 만든 사람이 블라바츠키라는 러시아 무당이었고, 신지아케가 애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틀린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인도양의 커다란 숨겨진 가라앉은, 예, 대서양에는 아틀란티스, 인도양에는 뭐 레무리안가, 그 다음에 태평양에는 미우대륙, 뭐 하여튼 간에 하나씩 뭐 다 있어요 원래. 예, 그 무슨 뭐 가라앉은 대륙이 다 뻥으로 드러났죠. 예, 숱하게 신작해도 예, 틀린 게 많아요. 근데 하나 인드라가 주목하는 게 이 친구들이 주장해서 리드비터라는 친구인데, 이 리드비터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긴 했는데, 인드라가 주목하는 것은 리드비터가 투시법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투시법으로 26차원까지 도달해 가지고 궁극입자 안우를 봤다고 주장한 거예요. 26차원. 이것도 20세기 초반에. 저 깜짝 놀랐죠, 이걸 보고서. 이야. 그래가지고 끈이론 애들이 1970년대 그때 막 그 과학자들도 대마초 피면서, 예, 왜냐면 대마초 피다가 무슨 뭐 저 DNA 구조 발견해가지고 좀 이렇게 막힐 때, 예, 뽕 먹고 하면 좀 아이디어가 나올까. 그 당시에 70년대는 다 뽕 먹고 과학 연구하고 뽕 먹고, 예, 작곡하고 막 그럴 때잖아요. 그랬을 때 그 70년대 초반에 뽕 먹고 딱 생각해 보니까 야! 리드비터라는 애가 26차원 궁극입자 안우, 예, 대통일장 하는데 야 26차원까지 가야 되는 건가 아닌가. 예, 아마 이론가들에게 상당한 영감을 줬죠. 근데 오늘날에 11차원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26차원 얘기 안 하고 이제 11차원까지 얘기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예, 두 번째 얘기했던 차원 감소. 예, 그냥 26차원까지 갈 거 없이 지금 11차원까지만 이렇게 해도 그냥 5차로, 그러니까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26차원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다 쓰자 데 없고 증명도 안 되고 11차원도 증명이 안 되는 판에 11차원으로 딱 줄인 거죠. 제가 볼 땐 그렇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주제, 만약에 정말로, 이건 그냥 만약이에요. 예, 리드비터가, 예, 정말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건 모르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긍정적 마인드로, 열린 마인드로, 이거 믿는 거 아니야. 리드비터 저 안 믿습니다. 안 믿는다는 전제로. 그래도 불구하고 리드비터가 우연스럽게 26차원에서 안으를 봤다면 궁극입자, 그거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렇게 상상해보는 건 재밌잖아요. 예, 오늘날의 그 현대물리학자들이 그 궁극입자를 발견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과연 리드비터는 어떻게 궁극입자 안으를 볼 수 있었겠는가? 그것도 역시 판타지 소설로 인드라가 비유를 설명할 수 있겠죠. 뭐냐면은 판타지 소설에서, 예, 절대 고수들이 그냥, 예, 넘버원 넘버투가 만나서 그냥, 그 위협도 되네, 막 칼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부분 묘사가 일반인들이 볼 때는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다들 안 보여. 그쵸? 어떻게 싸우는지도 몰라. 그쵸? 그러면 이거를 보려면 방법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두 가지죠. 첫 번째, 응? 자신의 동체 시력을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 속도에 맞춰서 눈을 빨리빨리 이렇게 확 돌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보이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싸우는 사람들이 마치 시열하는 것처럼 느리게 속도를 느리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고스란히 이 두 가지를 이 실험 이 리드비터가 26차원에서 안우를 봤다를 적용하면 첫 번째 리드비터가 그러한 동체 시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눈깔 뒤집힐 정도로 그 눈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리드비터가 순식간에 자기의 눈에 태양 에너지보다 100만 배, 뭐 아니 100만 배는 아니야. 이 우주만한 막 인플레이션, 이 우주가 인플레이션이 폭발했을 때 그만큼의 어떤 에너지를 갑자기 눈에 발생시켜서 본다면 그 궁극 입자가 보일 수도 있겠죠. 네. 또 다른 방법은 뭐죠? 궁극의 안우 입자가 거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의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궁극의 안우 입자가 우리가 빛이 질량이 없다고 하지만 약간이라도 있겠죠. 약간이라도. 0은 아니. 0이라고 거의 뭐 없지만 질량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우가 입자인 한 질량이 한없이 0에 가깝지라도 한없이 0에 가까울지라도 0은 아니죠. 질량이 요만큼만 있어요. 에너지도 질량 m 스퀘어니까 질량은 곧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조금 있어요. 그건 칼싸움 하는 사람들이 아주 느리게 운동량이 적다는 얘기죠. 느리게 움직인다 이거야. 안우가 느리게 움직여야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안우가 막 움직이면 사람이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리드비터 눈깔이 튀어나올 정도가 아니면 리드비터 눈깔이 정상적인데 안우를 볼 수 있으면 안우가 느려야죠. 그걸로 지금 양자나 전자를 우리가 좀 본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리드비터가 막 그 눈깔이 막 우주가 빅뱅 뻥 터질 때 그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든가 안우가 거의 움직이지 않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볼 수 있겠다. 이걸 전제로 했을 때 리드비터가 안우를 보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인데 아까 얘기했던 전제로 얘기했을 때 뭐죠? 판이잖아요. 판. 마법진. 리드비터와 그 뭐죠? 안우가 어떠한 판에 있어야만이 이 만난 사건이 사건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요. 견우직녀가 만나듯이 안우랑 리드비터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 판을 깔아주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조건, 리드비터 눈깔이 커지건 안우가 에너지가 거의 없건 이 사건은 만나려면 판을 깔아줘야 된다고 해요. 그렇죠? 그 세 가지 조건이 딱 되는 거예요. 마법진을 만들었다. 리드미터가 안우가 같이 있는 장이 있다. 이게 원래 사실은 제일 전제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리더비터 눈깔이, 예,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거나 안의 에너지가 매우 적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이렇게 절대용도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볼 수 있겠다. 그렇게 그런 조건을 가졌다면, 그러면은 플랑크 함수라고 해서, 예, 인간은 어떤 그 길이가 있는데 그 길이 안에 거는 우리가 못 보거든요. 예, 그걸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거죠. 텔레파시 같은 수법으로, 예? 무당이 미래를 예언한다든가 과거를 본다든가, 예, 지금 염력을 쓰는 사람들이 지금, 예? 반쪽정원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제재장비를 동원하지 않고서도 연탐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처럼 리더비터가 투시력을 발휘했다. 그럼 그 감각은 어떤 감각이냐? 시력은 아니겠죠. 예. 그러면은 뇌 혹은 여러가지 제 6의 감각 뭐 이런 걸로 봤다. 그래서 프리메이슨 뭐나 이런 신비주의자들은 시상하고 그 안에 그 뭐 이렇게, 예, 있죠. 그런 걸 중시했죠. 예.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개발하면, 그래서 명상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개발하면 무슨 고승이나 뭐 연륜 깊은 수호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게 열리고, 판타지 소설에서는 상단전이 열려가지고, 예, 깨달음이죠. 그게 상단전이 열린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걸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상상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랬을 때 그게 뭐냐 라는 거죠. 예. 설사 그렇게 본다고 해서 걔가 그 신이냐, 예. 신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했을 때 신선이 됐을 때 신선이 신입니까? 아니죠. 신선은 신이 아니죠. 아무튼 그 얘기는 샜고, 어쨌든 간에 요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깊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이거. 여러분들이 뭐 현대물리학 전공자도 아니고, 설명이 이 친구가 미노스가 설명을 좀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런 거 양자호 실험 이런 것들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분 때문에 그래서 뭐 무당의 영성들이 뭐 이렇게 되고 나름대로 좋은 어떤 긍정적으로 저도 이분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 호주 기업에서 얘기하는 이 뉴럴링크, 두개골에 이렇게 머스크처럼 두개골에 그 뚫는 방식은 너무 위험하고요. 제가 볼 때, 예, 그 뭐죠, 매트릭스처럼. 그거보다는 혈액 속에 나노로봇을 인류가 다 장착한다 이거죠. 안전, 건강 여러 가지 이유로. 예,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수많은 데이터들이 등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노로봇이 항상 인간의 몸 상태를 체크하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독실한 신도예요. 특히 우리 노스님 같이 항상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항상 영성을 경험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노스님. 노스님의 나노로봇을 딱 놓으면, 예, 그리고 24시간 다 체크할 수가 있으니까, 예, 어느 때는 갑자기 여러 가지 수치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지금이야 뭐 뇌만 딱 꽂아가지고 전기 신호를 파악하지만, 나노로봇이 혈관에 침투하면, 예, 피가 온몸을 돌지 뇌에서만 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노로봇이. 예, 그러면은 조금 더
로스님의 얘기답게 온몸으로 다 체크가 된다 이거. 영성을 영성 기도하시는 분의 어떤 온몸을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에 거부감이 반드시 발생하니까 666이다 그래가지고 거부감이 반드시 들 거니까. 그러나 반면에 100만 명을 자랑하는 한국의 무당들은, 점쟁이들은 쩐이 중요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거에 딱히 거부감이 없으니까 자원자도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런 장치를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국비 한번 줄 테니까 한번 이거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이거 칩 받고 한번 뭐 저희한테만 얘기만 해주세요 하면 해줄 사람 많겠죠. 그래서 당연히 무당 계열서부터 그런 테스트가 있을 수 있다. 한데 공감이 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귀신 여부만,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초심리학에서 하는 건데, 이 초심리학이 예산 지원도 안 될 뿐더러 굉장히 조잡스러운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양자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양자 컴퓨팅을 동원해서 무당에 대한 무당들에 대한 어떤 이러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상당한 성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요. 나올 수도 있고, 역시 귀신이었구나, 이렇게 유령이었구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보다 이런 조잡한 연구 수준보다 훨씬 더 상당한 정보가 나올 수 있겠다. 사실은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퀴리 부인 같은 사람도 이런 영혼, 그런 어떤 영매에 이끌려 가지고 그런 왜 무당이 딱 가운데 있고 이런 강림인가 그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퀴리 부인 같은 사람도. 그때는 과학과 마법이 이런 구분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인드라에게 프리메슨들도 여기에 관심이 많았다 얘기했잖아요.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검증할 과학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실험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포기할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언젠가는 또 이러한 양자 컴퓨팅 시대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인류의 도약을 위해서 이러한 어떤 귀신이나 유령이 필요할 수도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게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본다면 방법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양자를 모를 때는 전자만 알았잖아. 양자가 도약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얘기했죠, 지난 방송에서. 아날로그적이 아니라 점프한다 이거예요. 1단계 2단계 이렇게 정수배로 쫙 간다 이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개구리처럼 팍착 뛰고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전자에서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양자에서도 나타났어요. 중요한 건 지금 양자 쪽수가 너무 많아. 양자의 표준명이라고 12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수천 개가 돼요, 양자가. 이 양자가 수천 개라는 건, 수백 개, 수천 개로 나타난다는 건 뭐죠? 양자보다 더 근본적인 입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라는 거죠. 저렇게 다양한 쌍을 갖춰서 쪽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그 쪽수들을 만들어내는 근본 입자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복잡한 것이 자연이치가 아니라 단순하거든요. 단순한 데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양자들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근본 입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인간이 지금 현재 볼 수가 없어요. 플랑크 함수
상수 때문에. 리드비터가 본대잖아. 근데 그러면은 리드비터도 본다면 야적 컴퓨팅 시대에 우리 후손들은 지금 우리는 이 기술을 쓸 수 없지만, 그쵸? 평범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만약에 귀신의 존재나 유령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귀신을 찾는 방식대로, 방법처럼 유령을 찾는 방식으로 그 어떤 텔레파시 능력을 활성화시켜서 프랑크 상수 아래 너머를 볼 수 있다면 하는 그런 가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전하를 띄었으니 전자를 하자. 그 다음에 양을 가진 최소한의 입자라고 하니까 양자라고 하자. 그러면 이런 플랑크 상수를 뛰어넘는 이 입자들은 뭐라고 해야 할 거냐? 잠정적으로 인들한 질자라고 하자. 양질, 양이니까 양. 이건 질자라고 하자. 질자. 질자. 그렇다고 이 질자가 안우는 아니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막 좋은 분들이 많겠어요. 요까지 딱 3분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인드라 우주론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시공간이 중력장이 중력에만 관여한다. 저 뭐 4차원, 5차원, 6차원 이게 중력가만 관여한다 이거예요. 중력파나 중력자만이 전 차원을 5차원, 6차원, 7차원은 넘나들고 나머지는 못 나옵니다. 이런 가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건 조건이론에서는 시스템이 다르다. 이걸로 또 설명이 해요. 의식이 왜 없냐? 이론론이다. 고립된 계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벗어난다. 인드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했냐면 현재 인류가 가진 과학기술 수준에서는 고립된 개로 보이지만 만약에 인류 과학기술이 발전한다면 차원 간에도 중력처럼 상호작용이 반드시 할 것이다. 그럼 고립된 개가 아니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원론이 가능해요. 심신 이원론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영원히 뭐 누구 얘기처럼 마취당했을 때는 의식이 잠시 차원에 있다가 5차원에 있다가 마취에서 깨어나면 5차원에서 야 다시 몸으로 들어와야지 하고 딱 들어올 수 있다 이거야. 고립된 개가 아니니까. 자, 중력만이 중력자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야. 차원. 그거 어떻게 하냐? 중력 힘이 약해. 제일 약해. 4대 강력 중에. 근데 인드라 뭐라고 얘기했죠? 자, 지금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오차범위 내부기 때문에 중력만이 차원이동, 중력자만이 차원이동한다고 얘기하는데 인드라 우주론 관점에서는 아니다. 만약에 저렇게 지금 힉스장에서 힉스 입자 나오듯이 힉스장이라고 했지. 힉스장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만약에 이거를 이미지로 리드비터장이라고 하십시오. 리드비터장 혹은 인드라장 혹은 질장이라고 하면 질장에서는 그러한 마법진에서는 전자기파 또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리드비터가 봤잖아. 봤다는 건 뭐예요? 어쨌든 뭐 빛 없이 봤겠냐? 볼 수도 있겠지. 텔레파시니까. 어쨌든 뭐 봤다는 걸 중시한다면 뭔가 봤다는 것 자체가 그런 전자기파, 빛과 관련된 거라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끈이론에 따르면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9차원, 10차원이 아주 미세한 끈, 예. 그런 거에 세계에 빨려 있어서 우리가 미처 모른다 이거예요. 예. 하지만 그게 중력가만 작용한다 이거예요. 예? 그럼 이것은 다른 말로 굉장한 시사점을 줘야 한대. 걸리버 여행기에서 거인국과 소인국을 생각해 보세요. 거인국과 소인국. 예. 시공간 왜곡,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아인슈타인 왜곡, 아인슈타인 시공간 왜곡, 그걸로 인해서 중력장이 생기고 중력이 생기고 그런 거죠. 그 시공간 왜곡, 중력장, 중력,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주 바깥에 그냥 비유예요. 예, 거기에는 엄청난 거인이 살고 있어. 우리 우주가 아무리 요동쳐도 별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 조금만 영향 줘요. 주기는데 안 주는 거 아니야. 상호작용하니까 조금만 줘요. 예, 개미 발가락도 안 되는 만큼 영향을 줘요. 근데 그 거인이 기침 한 번 했다고 별거 아니지만 이 우주가 난리가 나. 우주가 또 하나 생겨. 그 거인이 똥 싸면 또 새로운 우주가 생기고 발상을 바꿔서. 예. 자, 만약에 그 11차원 26차원까지의 뭔가가 있다면, 예, 거기하고 우리의 현 시공간, 예, 4차원 시공간이죠.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 이 공간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중력을 통해서. 예. 전혀 서로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영향을 주면 그쪽도 우리한테 영향을 받고, 예, 그쪽도 영향을 받고, 그쪽도 영향을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는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인드라가 똥을 쌌는데, 그런 영화도 있잖아. 예, 소인국에서는 그게, 예, 갑자기, 예, 엄청난 인플레이션 팽창이 돼가지고 새로운 우주가 탄생하는 거예요. 예, 내가 신인가? 난 똥싼 죄밖에 없어. 말하자면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소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안엔 우리가 또 모르는 무한의 차원이 또 있을 거고, 예, 그 소인도 다른 사람, 다른 어떠한 존재, 다른 어떠한 차원에서는 거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상상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자, 이런데도 무슨 뭐 신이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이런 상상 얼마든지 현대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에서 다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어요. 인드라는 뭐 연구자는 아니지만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래도 한 30-40년간, 예, 인드라 서가에 아직도 시간이란 무엇인가 현대 물리학에 이게 수십 건데요. 저도 많이 읽었어 매년. 예.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다 이거예요. 저도. 예. 그런 상상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예. 기존 데이터와 맞아야죠. 이건 얼마든지 그냥 하는 얘기고. 근데 큰 그림에서는, 예,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알 수 없다. 끈이론도 촉근이론도, 예, 큰 그림에서는 인드라 거인 얘기, 예, 걸리버 여행기 소인국 거인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럼 그게 뭐야? 예? 그러면 그렇다 치면 그 거인이 신이냐? 알 수 없죠. 그럼 이 소인이 또 신이냐? 그것도 알 수 없고 상대적인 거예요. 네. 외계인이 신입니까? 적어도 이 우주 안에 외계인이 설사 어떤 외계인이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지구 문명의 씨앗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예, 지구 문명을 만들었다 칩시다. 무슨 영화의 상상력처럼. 외계인이 신입니까? 그냥 인격신이지. 외계인은 인격신이에요. 미래에 뭐 일론 머스크가 얘기대로 이 시뮬레이션 세상이면 우리의 미래로 쫙 가가지고
어떤 우리 후손 중에 하나가 이 우주를 만들었다면, 매트릭스 같은 걸 만들었다면 그 미래인 후손이 신입니까? 인격 신이죠. 예, 신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상대성 이론이 아인슈타인이 신입니까? 인격 신이죠. 굳이 따지면. 예. 상대성 이론은 그렇게 절대 진리로 믿으면 그게 자연신이 되는 거고. 예.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 거기 뭐죠? 예, 플랑크 함수 같은 거는 어디까지나 상대 진리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종교에 관련돼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끝으로 하고 싶어요. 설사 인류가 수천 년 지나서 이 은하계 문명을 만들 만큼 SF 분들이 좋아하시는 대로 예를 들면 인간이 불멸할 정도로 의식만 따로 메모리 해가지고 육체를 갈아 끼우듯이 하면서 수천 수만 년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이 은하계 문명을 지배한다고 하는 시대가 올지라도 저는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모를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 그 은하계 문명의 주인들은 붓다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는 알 겁니다. 짝퉁 이집트가 뭐 했는지는 다 알 거예요. 수메르 아카드에서 뭘 했는지는 다 알 겁니다. 그건 인격신 자연신이고. 상대성 이론 무슨 뭐 양자역학 오늘날의 현대물리학 난제 다 풀릴 겁니다. 상대성 어디까지 상대 진리니까. 절대 진리는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모른다. 그게 절대 진리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더라도 인간은 신을 알 수가 없다. 오직 착각한다는 것 전제는 뭐냐면 내가 신이다. 내가 온갖 과학기술 혁신을 다 일으켜서 내가 창조주요 라고 하는 순간 당신은 파시스트다. 그런 사고를 망상을 하는 순간 파시스트다. 일루미나티다. 적그리스도다. 사탄이다. 만이다. 인간 예수 메시아다. 이렇게 내려가 규정하는 것입니다.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헤르메트커님 어서오세요. 자, 2부 종교 결정론 이런 것들 정리한 짧게 세 가지로 인드라 1타 3피 좋아하잖아요. 짧게 1분 내에 요약하면은 첫 번째 존재론은 딱 하나, 절대 진리밖에 없다. 신은 이때 인간은 알 수 없다. 신에 대해서. 인격신이나 자연신은 알 수 있죠. 그 외에는 다 상대 진리다. 상대 진리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미신과 구별해야죠.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전 존중하고 양자역학도 존중합니다. 성경을 존중하듯이 다 존중합니다. 전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어떤 종교도 믿지 않습니다. 신만 믿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그 외에는 다 인식론 영역인데 인간은 4차원적 공간, 시공간에서 2차원적으로 본다 이거죠. 78대 20이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착시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과학자들도 착시를 겪고 있다 이거죠. 착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밝혀진 착시도 있는 반면에 예를 들면 해가 서쪽에서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에 가는 건데 태양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지구가 움직이듯이 그런 착시가 있듯이 우리는 또 다른 착시, 우리가 모르는 착시, 인류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착시가 무궁무진하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착시 현상은 아인슈타인에게도 있고 양자역학 과학자들에게도 있고 인들에게도 있다 이거예요. 항상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를 항상 안에 갖고 있다고 해요. 절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신이 아니에요.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절대 옳다, 내가 창조주다 이렇게 착각하는 순간 파시스트가 된다. 만이가 되고 그렇게 된다. 세 번째는 이제 인드라만이 독특하게 하는 얘기죠. 중력 시공간 왜곡으로 인해서 이 우주가 등장하고 중력장이 나오고 중력장으로 인해서 중력이 나왔다 이거죠. 이러한 것들 속에서 중력이 만약에
상호작용한다면, 예, 시공간 왜곡 자체가, 예, 한다면은, 예, 우주 외, 우주 바깥과 우주 안에서 이 시공간 경계를 이룬 시공간 경계에서 이 중력자가 움직일 수 있다면, 예, 상호작용한다는 거죠. 고립된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여기까지는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한다 이거예요. 중력자에 한해서. 그러나 전자기파나 다른 강력 양력은 그런 게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고립된 게다. 그래서 인간 의식은, 예, 일원론이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다, 고립된 게가 아니다, 상호작용한다면. 제 독특한 견해는 뭐냐면, 아무리 그 중력에 비해서 강력 양력 전자기파가, 전자기력이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예, 그것도 약간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그걸 그 약간의 오차, 미세한 오차를 무시할지라도, 예, 그 무시한다고 해서 지금은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무시해서 고립된 게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점점 더 양자 컴퓨팅 시대가 되고 점점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그 오차가 굉장히 중요한 오차가 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전자기파나 강력 양력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고 봤더니 중력자처럼 다른 우주와 상호작용한다더라.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더 이상 이 우주는 고립된 개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원히 신학, 예, 그 종교를 믿는 분들 얘기처럼 말맞다나, 예, 양자 얽힘 구조에 의해서 순식간에 다른 우주로, 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혹은 꿈을 통해서 갑자기 다른 우주에 갔다가 나오고, 예, 마취했는데 마취할 동안에 의식이 잠시간 딴 세상에 가 있다가 올 수도 있고,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평행우주, 다른 평행우주에 가 있다가 다시 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더라. 이건 그냥 썰이에요. 인드라 썰. 이거는 과학적 주장이 아니고 그냥 인드라의, 예, 인드라만의 독특한 생각이니까, 인드라 우주론이니까 무시하세요. 예, 그냥 인드라 꿈을 꿨더니 그런 꿈이 꿨어. 인드라 우주론. 예,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죠. 인사체험, 내셔널 지오그래피, 프리메이슨. 뭐 이건 TXT와, 예, 그 다음에, 예, 아이들, 예,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키웠네요. 예, 하이소 가면 때 하이소사이어티. 그러니까 민니는 상류층, 리사는 민니에 비해서 중산층, 뭐 이런 거 둘이서 이런 비교, 아이들, 있다더라. 그 다음에 GTP4,